좀 많이 늦었는데 중간고사 1고 중간고사 5점짜리 문항만 좀 해설해 볼게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18번부터 풀어보면은 18번 최고차항 개수가 절대값이 같대요. 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 gx에 대해서 hx는 fx 혹은 gx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고1들한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수능에서 따온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를 들어보자. fx가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2차 함수고 gx가 그냥 뭐 1차 함수고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hx에는 이 두 놈들 중 큰 녀석을 함수값으로 한대요. 같은 x좌표에 대해서 큰 놈을 함수값이 큰 놈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예요. hx는 따라서 같은 x좌표에 대해서 큰 놈, 같은 x좌표에 대해서 더 위에 있는 놈, 같은 x좌표에서 더 위에 있는 놈들을 다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hx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수능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수능이나 뭐 그런 사설 문제들에서 고1들한테는 당연히 어렵지 이게. 그리고 두 함수 fx, gx가 마이너스 3, 빼기 5랑 2, 0에서 만난대요. 얘를 뭐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가 뭐 2, 0,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 정도 되나? 그리고 뭐 함수가 이런 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지난대. 두 점을 지난대. fx랑 gx 둘 다 여기서 만난다? 이 점을 지난다 이거죠. 머릿속에서 이런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fx랑 gx는 미지수가 원래 3개의 니차 함수인데 식이 2개 주어졌으니까 둘 다 미지수가 하나만 남았어. 그런 상황이야. 거기에서 함수다. 함수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0, y는 g의 0이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세 점에서 만나고 g0은 0이 아니다. 일단 hx 먼저 그려봅시다. hx가 y는 g0이라는 놈이랑 세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행을 무조건 하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위에 있는 놈만 함수를 취하면 얘가 빨간색의 y는 hx라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선행을 하라는 건지 무조건 하라는 거지. 참고로 그래프 위치관계 이거는 이제 고1 때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2 특히 고3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학년 2학기 때도 나올 거고요. 그래프 위치관계 첫 번째로 곡선과 상수함수 위치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곡선과 1차 함수 위치관계 세 번째로 곡선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 위치관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교점의 개수라든지 혹은 부등식 이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을 직접 못 구하는데 교점 개수는 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 곡선이랑 상수함수의 위치관계는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 혹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미분 배우면은 극소라고 하고 얘를 이제 극대라고 하는데 그냥 명사 하나 기억해 두면은 조금 이름 붙여놓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이 곡선과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에서 한 점이고 그리고 두 개, 하나.
0개. 계속 2개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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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0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 극소점, 극대점 이때는 극대, 극소, 기준, 관찰하는 겁니다. 곡선과 상수함수의 위치관계는 극대랑 극소, 기준 관찰한다. 곡선과 1차 함수와의 위치관계는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 보면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한 점에서.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얘도 여기점에서 기준으로 변하죠. 얘는요. 접선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접선, 기준, 관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모션이 있는데 이 두 곡선이 fx랑 gx가 별로 상관이 없는 곡선이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같은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곡선과 상수함수 위치관계로 변신시키거나 조금 식변형을 조금 예쁘게 해서 혹은 곡선과 1차 함수 위치관계로 변형하거나 즉 1번과 2번으로 변형한다가 핵심이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gx가 fx를 뭐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그 자체로 관찰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소개하도록 할게요. 고1 때는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하여간 이거 좀 조금 정리해 주세요. 그래프 위치관계, 곡선과 상수, 극소, 극대 기준 관찰한다. 곡선과 1차 함수, 접선 기준 관찰한다. 곡선과 곡선은 이렇게 만들거나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꼴이면은 그 자체로 관찰한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얘가 상수함수로 보여야 돼. 상수함수가 있는데 세 점에서 만난대요. 상수함수를 그려보면은 이 빨간 놈이랑 어떤 상수함수가 있는데 세 점에서 만나는 놈은 딱 여기밖에 없어. 여기를 아까 제가 극소라고 했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 극소점. 여기를 제가 극대라고 했죠. 극대. 여기는 극소인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네. 하여간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보통 이런 데야. 답이. 극대, 극소 이 중에서 하나야. 근데 G형이 0이 아니랬으니까 여기가 아니란 뜻이다. 아, 얘가 Y는 G0이었구나.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얘가 gx였고요. 이 gx에 얘가 g0이래요. 0. 이 꼭지점에서의 그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가질 때 그 함수가 x 이퀄 0이란 말은 gx의 꼭지점 x좌표가 0이구나. 대칭축의 x좌표가 0이구나라는 말이구나. 근데 fx, gx는 아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식이 두 개 생겼으니까 식 하나 더 있으니까 gx가 결정됩니다. gx가 결정돼요. gx는 첫 번째 2,0과 빼기 3, 빼기 5를 지난다. 두 번째 대칭축 x좌표가 0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을 쓰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생각하면은 얘는 y는 5 x 증가량 5 y 증가량 5기 때문에 x 절편은 2기 때문에 x-2라는 직선이랑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니까 gx x 빼기 2라는 1차 함수. 얘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된 거죠. 얘가 2랑 빼기 3에서 만나니까 k배 k를 양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k의 x 빼기 x 더하기 3 더하기 x 빼기 2고요. 이제 인마의 꼭지점 x좌표가 0이란 걸 내가 이용할 거니까 대칭중 x좌표가 얘를 내가 전개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x니까 빼기 k 여기까지 해서 1 마이너스 kx 빼기 6k니까 6k 플러스 6k 빼기 2다. 이거 맞나? 맞다. 예. 그 대칭축 x좌표 0은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k는 1입니다. gx의 함수식을 내가 알았어.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x제곱 0, 6 빼기 2니까 4 이렇게 돼 있겠네요. gx가 이런 함수인데 이제 문제에서 또 구하고자 하는 것도 또 한 단계 더 있어. 이건 그냥 진짜 미분 배우라는 거지 이게. y는 x 더하기 k와 y는 h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곡선과 1차 함수 위치 관계는요 언제나 접선 기준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접선 기준 관찰한다. 이 빨간 얘가 hx인데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안 만나죠. 이 점 기준 아까 우리 만났던 y는 x 빼기 2라는 이 직선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걔보다 조금 더 커질 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고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고 이렇게 딱 접할 때 마지막으로 세 개에서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 두 개 만난다 이거지. 즉 이 접할 때의 이때 이 상수함수의 y절편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즉 내가 이 gx죠. gx의 기울기 1짜리 접선 찾으면 돼. 문제가 많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즉 마이너스 x제곱 2 플러스 4라는 놈이랑 기울기 1짜리 직선이랑 어떤 직선이랑 y절편이 p인 얘가 중근 같도록 한다 이거죠. 이 방정식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p 빼기 4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p는요 계산을 하면은 4 더하기 4분의 1이 된다. 즉 이 y절편이 접할 때의 y절편이 4 더하기 4분의 1이 돼요. y절편도 x절편도 2, y절편은 빼기 2. 초록색으로 그려보면은 즉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부터 4보다 작을 때 그때 4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얘가 4 더하기 4분의 1일 때고 걔보다 조금 작을 때.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게 4 더하기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쓰자. 즉 4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게 k의 범위인데 이 중에서 정수 찾으래요. 정수 빼기 1, 0, 1, 2, 3, 4 이렇게 해서 6가지. 답이 맞나? 제가 이거 답을 풀긴 풀었는데 답이 확신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채점을 못했거든. 답이 틀리면은 그냥 틀렸네 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 위치 관계 이거는 사실 지금 내면 안 되는 문제지만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은 지금 배워두세요. 내신에서 나올 거니까 그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나올 거고 그 2학기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19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의 그래프랑 직선 y는 2x 마이너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랑 베타, x좌표를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한다. 빼기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k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란 뜻이다. 따라서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이퀄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즉 거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8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자연수 되네, 자연수. 되도록 하는 백이하의 정수 k의 개수는 근 k 그러니까 k 찾아라 이거지. k 상수항의 개수. 근과 개수의 관계를 묻고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 더하기 k고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다. 얘는 따라서 16 마이너스 2배. 얘를 이제 그 마이너스 붙이고 곱하면은 이거 맞나? 맞겠지? 2 더하기 k. 맞아요. 네, 얘가 이게 8로 나누랬으니까 얘는 2 더하기 4분의 1에 2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얘가 8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죠. 자연수 백이하의 정수 k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1에 2 더하기 k가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면 되지. 자연수면 되고요. 즉 2 더하기 k가 4의 배수이면 되고요. 따라서 2 더하기 k가 k 정수니까 음수도 있는 거죠. k가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2 k가 2거나 그리고 6이거나 그리고 8일 때 12일 때는 뭐 10이거나 4씩 계속 커진다 이거죠. 4씩 이렇게 많고 제가 문제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얘도 차라리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나마 덜 틀렸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빼기 1 혹은 뭐 0이 돼도 된다 이거지.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 자연수다 이거죠. 얘가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빼기 2보다 큰 정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럼 빼기 4 되면은 이렇게. 빼기 4 되면 얘가 마이너스 몇이네? 빼기 6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25개가 나와요. 백이하의 자연수인데 백이하의 정수인데 여기서 이제 25묶음인데 한 묶음당 하나씩 나오니까 25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와서 27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었어. 그러니까 만난다 이거예요. 만난다. 두 그래프가 만난다. 실근이다. 판별식까지 판단했어야 돼요. 여기서 판별식 쓰면은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6 더하기 k가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26개가 정답입니다. 저희 정말 어려워. 틀리라고 낸 거지. 이런 건 틀리라고 낸 거야. 시험장에서 막 시간 없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도끼도끼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걸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잡아내겠습니까? 많이 어렵고요. 차달이 나왔으면은 이 백이하의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라고 물어봤으면은 뭐야 마이너스 6도 되고 마이너스 뭐 10도 되고 막 계속 영원히 많아지네.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판별식을 써볼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필 자연수란 조건을 써줘가지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푸는데 틀린 애들이 많을 거예요. 풀었는데 틀린 애들. 의문사 나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내신은 어쩔 수 없다. 내신은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딱 정확해, 명확히 있어. 틀리라. 응, 틀려라. 실수해봐. 실수해봐. 틀려봐. 네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틀려. 이런 게 많아요. 내신은 어쩔 수가 없어. 극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세 문제 남았는데 한 문제 더 풀고 잠깐 쉴게요. 왜냐면 내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하자. 이건 사실 내가 정말 미안해. 최대 최소, 이차함수 최대 최소 지금 정리해 준다는 게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험 범위는 지났지만 이 사고방식은 계속 쓰일 거야. 이 사고방식은 그 2학기 때도 쓰일 거고요. 계속 쓰일 거예요. 대수할 때도 쓰일 거고, 미적분 할 때도 쓰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미적분 아이디어인데, 미적분에서 나오는 교과 개념상의 아이디어인데,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걸로 내가 가정을 해서 이차함수에 별거는 없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요. 언제나,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x가 a부터 b로 이렇게 제한됐을 때, 여러분들 함수, 2학기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배웠으면 이런 놈들이 이제 정의역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정의역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제한됐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모든 함수가 막 이렇게 이런 걸 불연속 함수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놈. 이딴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은 최대값은 그리고 최소값은요. 언제나 이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거나 우리 아까 배웠던 극대, 일대, 극소. 1대, 즉 최대값의 후보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최소값의 후보는 언제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최대값의 후보는요.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 혹은 극대값입니다. 두 번째, 최소값의 후보는요. 언제나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거나 극소값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걔는 극소값은 존재하지만 극대값은 없죠. 그래서 얘는 지운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 꼭지점의 x좌표를 대칭축의 x좌표를 x좌표를 내가 뭘로 할까? A, B 쓰고 있으니까 뭐 C로 둘게요. C. x좌표를 C로 둘게요. 최대값의 후보는 얘 혹은 얘가 될 수 있어.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영원히 막 이상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여기서 묻는 바는 뭐냐? A랑 C, B랑 C 사이의 거리 C 빼기 A 절대값 C 빼기 B 거리 중 누가 뭐니 이거야. 얘가 더 멀다면 최대값은 얘가 될 것이고 얘가 더 멀다면 최대값은 얘가 될 것이고 같다면 이 두 함수 값이 같겠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 아는 거를 정리한다. 최소값의 후보는 이거 중 하나야. 즉 A, B 이렇게 있어. 만약에 C가 여기 사는 경우, C가 여기 있는 경우, C가 여기 있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져요.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최소값은 F의 A가 되고요. 만약에 C가 여기 사이에 있어. 최소값은 F의 C, 즉 꼭지점의 Y좌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어. 최소값은요. F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함수가. 네,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2차 함수, 최소층계에서 양수인 2차 함수는 극소값을 가지죠. 극소값, 극대값은 없어. 얘가 최소값의 후보는 얘랑 얘랑 얘 중 하나인데 각각 나오는 거랑 즉 C가 꼭지점의 X좌표가 이 A랑 B 사이에 어디에 있는가? 즉 A랑 B와 C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다. A와 C 그리고 B와 C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진다. 최대값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꼭지점과 구간 양끝, 꼭지점과 구간 양끝에서의 거리를 묻고 있어요. 절대값 중 누가 더 크냐? 이것도 정리해두면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20번만 좀 풀어보면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1고 시험지가 확실히 다른 시험지들에 비해서 어렵긴 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두 양수 P는 2가 아니고 Q 근데 둘 다 양수래요. 에 대해서 이차함수 fx는 x 빼기 p의 완전제곱 플러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 값의 합 찾아라.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m이에요. 언제나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돼. 우리는 그것에 따라 문제를 해석할 거니까. 나를 보니까 x가 0부터 2에서 최소값이 m이래요. 함수 fx의 최소값은 m 이렇게 돼 있고 나에서 x가 2부터 3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2m-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뭐 자연수 m을 찾으래. 이걸 뭐 만족시키는 문제. 이건 많이 어렵습니다. 얘도. 실제 의도를 완전하게 간파하고 풀면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수직선 그리고 0. P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따지라는 거야. 최대값은 뭐라고? 최우창계수 양수 기준으로 최대값을 물어본다. 꼭지점의 x좌표랑 구간 양끝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깝니? 어디가 더 머니를 물어보는 거고 최소값은 뭘 물어본다? 구간의 양끝과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그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p가 양수니까 2가 아닌 p가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다 이거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은 얘부터 식을 써보면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의 최소값 m이 fp인 거죠. 여기서의 최소값은 이렇게 하면서 그려지니까 여기죠. 여기 2m-1이 f의 2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지. 최소값은 여기에서 최소값은 여기에서 2에서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여기에서 2에서 일단 얘부터 한번 풀어볼까? m은 f의 p고 2m-1은 f의 2이다. fp 넣으면 얘 q네. 얘는 2 넣어보면 2 빼기 p 제곱 플러스 q인데 q는 아까 여기서 m이라며 이렇게 날라가. m은 2 빼기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1이야.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m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m이 주인공이니까 m은 이렇게 정리한 거야. 2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1. 의 범위를 찾아보자. p가 여기 산다는 거는 p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뜻이죠. 2 빼기 p래. 그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고 p 빼기 2가 마이너스 2부터 0이 되고요. 2 빼기 p는 따라서 0과 2 사이 되고 얘 제곱을 하면은 2 빼기 p의 제곱은 4, 0부터 4까지가 되고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2 빼기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1이 m인데 걔가 5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대요.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2, 3, 4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들 다 더해보니까 9야. 선지에 제일 큰 게 9거든? 나 같으면 얘 찍고 넘어가겠다. 9입니다, 다음. 나는 9라고 적었는데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설마 9 아닌가? 맞겠지, 맞겠지. 내가 뭐 착각한 거 없지. 착각한 건 따로 없어 보이는데. 하여간 m이 2, 3, 4.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고 선지 보면은 얘가 답이다. 얘네들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m이 이제 자연수니까 더하면 9보다 더 커지는데 그게 선지 없으니까 여기서는 모순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만 내가 해보면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빨리 하고 여기서 하면은 즉 여기서는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0과 2에서의 최소값은 f이다. 걔가 m이다. 0, 2와 3 사이의 최소값은 fp다. 걔가 2m-1이다. 얘를 내가 정리를 하면은 f2는요 2 빼기 p의 완전제곱 플러스 q가 m이고요. p 넣으면은 q가 2m-1이다. q가 2m-1이다.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 따라서 m은 1 빼기 2 빼기 p의 완전제곱이 되죠. p가 2와 3 사이니까 빼기 p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고 플러스 2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빼기 1과 2 빼기 p 0. 따라서 2 빼기 p가 의 완전제곱은 0과 1 사이죠. 거기다가 이제 빼기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거기다 더하면 여기다 1을 더해주면 0부터 1까지 즉 1 마이너스 2 빼기 p의 완전제곱은 0과 1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모순이 나와요. 얘는 이제 p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는 거고요. 지금 제가 수업 한 타임이 더 있어서 수업 나머지 두 문제는 끊어서 할게요. 끊어서 막 어렵진 않은데 두 문제가 마지막 두 문제가 좀 끊어서 할게요. 이따 봅시다.